테슬라 타시면서 이건 나만 몰랐나 싶었던 순간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자동화를 사용하면은 얼마나 편해지는지, 워치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이렇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핵심 꿀팁들을 모아서 하나로 모아봤습니다. 제목 그대로 테슬라 꿀팁 몰아보기.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도 진정한 테슬라 마스터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같이 달려보실까요? S나 X 그리고 3나 Y의 충전구 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3나 Y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을 눌러서 충전구를 열죠. 하지만 S나 X 같은 경우에는 충전구의 우측 상단을 눌러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고층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가보면은 생각외로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트렁크 문을 열게 되면은 트렁크 윗부분이 그 높이에 닿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일어나죠. 이럴 때는 트렁크 문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까지 트렁크 문을 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알람 소리와 함께 다음부터 트렁크를 오픈했을 때는 그 지점까지만 트렁크가 열리도록 해줍니다. 요즘 썬팅을 되게 좀 짙게 하는 게 이 테슬라 타는 분들, 그리고 요즘 운전을 하시는 분의 트렌드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 디밍 기능이 있죠. 헤드라이트나 이런 부분들, 반사되는 부분들을 디밍 기능을 통해서 눈부심 방지를 해주는 기능이죠. 하지만 측면에 썬팅이 짙게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디밍 기능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썬팅에 디밍까지 적용이 돼서 정말 측면 사이드 미러가 보기가 야간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세차를 하거나 할 때 와이퍼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런 경우에 와이퍼 정비 모드로 가서 정비 모드를 ON을 시키면은 와이퍼가 일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와이퍼 아랫부분을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고, 와이퍼를 교체를 할 때도 이 와이퍼 정비 모드에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죠. 좁은 곳에 주차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좁은 곳에 주차를 할 때는 문을 열고 나가기가 정말 좀 까다롭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리스 도어죠 여러분. 창문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옆 차랑 혹은 옆 벽이랑 부딪히지 않게 최대한 열어주시고, 그리고 왼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먼저 밖으로 빼세요. 상체를 먼저 밖으로 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시면은 좁은 곳도 무사히 아주 편안하게 통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쓸 때 여러분이 밖에 나와 있을 때 스와이프를 밑으로 내리거나 스와이프를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은 집으로 안내를 하게 되고, 집에 있는 경우에 또 스와이프를 오른쪽 혹은 밑으로 내리면은 회사로 바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여름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고 들어가면은 애프터 블로어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옆에 남겨드리는 애프터 블로어의 자동화를 참고하셔서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탑승해서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목적지까지 간 다음 애프터 블로어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애프터 블로어가 꺼지는 이런 단축어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파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브레이크를 밟고 P 버튼은 어떻게 하죠? 터치 한번.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길게 P 버튼을 눌러야지 파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M모드도 길게 M모드를 눌러주면은 M모드가 되죠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급발진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뉴스 보도도 많이 나고 위험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달리고 있는 중에 어떤 비상 상황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차를 급하게 정지를 시켜야 될 때, 그때는 P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길게, 더 길게, 그러면은 비상 상황에서 여러분의 차는 정지를 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 여러분의 목적지를 뚜뚜뚜뚜뚜뚜 타이핑을 해서 치죠. 그러면 목적지가 경로가 설정이 될 겁니다. 운행을 하고 있던 중에 여러분이 가야 될 경로가, 전체 경로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옆부분, 이 부분을 터치 한 번만 해주면 전체 경로가 보여지고, 다시 터치를 하면은 여러분 현위치로 오게 되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정말 스마트한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애플 쓰시면은 애플 캘린더 있죠. 캘린더에서 위치에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미리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차량을 탑승했을 때 자동적으로 내비는 그 목적지를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 주차 혹은 자동 변속은 여러분 반드시 안전벨트를 한 뒤에 해야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안전벨트를 해가지고 파킹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P버튼 한번, 혹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는 P버튼을 길게,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해제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안전벨트를 해제를 해서 파킹을 하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내연차, 다른 차를 탔을 때 이 방법을 여러분 너무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차량에서 내려야 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량에서 내릴 때 안전벨트를 해제를 하고 내리게 되면은 여러분 테슬라는 파킹이 되지만 다른 차들은 파킹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안전벨트를 해제를 해서 파킹으로 가지 마십시오. 차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어떻게 받으십니까? 모니터를 터치를 해서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핸들의 좌측 조그 버튼을 꾹 누르면은 통화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통화가 종료가 됐을 때는 그 통화 종료를 어떻게 할까요? 좌측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면은 통화 종료가 됩니다. 좌측 핸들 버튼, 좌측 조그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설정한 값으로 바로 실행이 됩니다. 3나 Y, S, X는 서로 좀 다른 부분이죠. 모니터가 앞에 있는 S나 X 같은 경우에 설정창에서 디스플레이로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액션을 설정한 후 핸들에 와서 왼쪽 조그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그 액션이 실행이 됩니다. 혹은 왼쪽 버튼을 길게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 창 안에서 운전자 모니터 앞에서 여러분이 조금 휠을 돌려가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업데이트 여러분 어디서 하십니까? 엄청난 용량, 엄청난 데이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셀프 세차장으로 가십시오. 셀프 세차장에는 항상 공용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차를 타면서 한간에 떠들썩했던 그 사건이 뭡니까?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 위치를 기억해 두십시오.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그 위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에어컨 어떻게 켜십니까? 여러분 차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에어컨 설정 방법은 처음부터 여러분 가장 강하게 틀어보세요. 온도를 로로 설정하면 최대 풍량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고 나서 한 3, 4분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온도로 내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 냄새 나는 일 없을 겁니다. 여름이니까 여러분 애플 워치를 가지고 쓰시는 분들 있죠. 에어컨을 쓰시고 싶다. 애플 워치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스처 동작이 있겠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얼마 전 지원하기 시작한 애플 워치에 있는 앱으로 여러분들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플워치를 사용해서 에어컨을 켜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더워.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더워지는 여름이죠. 땀이 나면은 통풍 시트를 켜야 될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모니터에는 6가지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가지 되는 거 아시나요? 지금 저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FSD, EAP를 구입하신 분들은 좁은 공간에 차를 주차하시고 나서 앞뒤로 차를 넣거나 빼거나 운전자가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S나 X 타시는 분들 중에 FSD 많이 구입하셨죠? 여러분들은 FSD 모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차들이 많다, 긴급 모드 또는 매드맥스 모드, 도로에 차들이 없다, 그러면은 스탠다드 모드를 사용합니다. 긴급 모드나 매드맥스 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차피 차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낼 수는 없고 대신에 차선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의 답답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제가 직접 겪은 상황입니다. 운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차에 성에가 많이 꼈다. 테슬라는 성에가 한번 끼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에 성에가 많이 끼는 편이죠. 성에가 끼면은 FSD 구입자분들은 바로 FSD를 누르세요. 안전하게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헤드라이트가 약간 비스듬하고 각도가 안 맞아 보이진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설정창에서 서비스 탭으로 들어가서 헤드라이트 조정하는 버튼, 그걸로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으나 더 이상하게,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답답하다, 그러면 여러분, 디폴트 값으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센터에 가서 미케닉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점 유념하십시오. 자, 여러분,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가장 여러분 차에서 많이 쓰는 게 뭐죠? 에어컨일 겁니다. 음성 명령으로 편리하게 여러분 테슬라 차량에 있는 에어컨을 사용해 보십시오. 단 2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에어컨을 켤 때 바람 켜. 에어컨을 끌 때 바람 꺼. 이 정도만 알고 먼저 시작하시죠. 여러분이 내비를 핸드폰으로 보통 많이 보시죠? 핸드폰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폰에서 소리가 직접 나야 됩니다. 하지만 블루투스로 테슬라 차량과 연결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나야 될 소리가 테슬라 차량의 스피커로 소리가 나게 되죠. 테슬라 차량에서는 여러분들이 음악도 들으시니까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테슬라 차량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 정확하게 분리가 돼서 소리가 날 수 있는 자동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좋아하시나요? 테슬라 차량에서 음악을 들을 때 중요한 것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퀄라이저, 하나는 밸런스죠. 오늘은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보통 차량을 탑승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밸런스가 어디에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까?
차량의 가장 중간 부분에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타는 사람, 그 차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음악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의 테슬라 차량에 혼자 운전을 하시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이 밸런스의 포지션을 조금 옮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조금만 대각선 쪽으로 옮기면은 You're still playing with the codeine, never gonna break your head. I'm still trying not to be nice things, why is everybody sleeping bed? We've been living on the road now, slow down, everything will be alright.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훨씬 더 웅장하고 생동감 있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누군가 친구나 부모님, 여자친구 중간에 도로에서 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테슬라 차량은 워낙에 문 여는 방법이 조금 독특해서 테슬라 차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도어를 여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도어를 열어 주십시오. 그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애플, 아이폰 쓰시나요? 혹시 캘린더 동기화가 되어 있으신가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시다면 꼭 캘린더 동기화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면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궁금할 때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가장 우상단에 있는 시계를 살포시 터치하십시오.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거나 할 때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어두워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물론 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이긴 한데 후진을 하거나 해서 주차를 해야 되면은 카메라에 나오는 이 카메라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두워서 미세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시다면은 화면의 밝기를 자동으로 두지 않고 수동 80%의 밝기로 둡니다. 그러면은 야간, 주간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카메라 영상 그림, 그런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운전을 할 때 혹시나 여러분들이 한눈을 팔거나 하면은, 그리고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경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경고를 어디에 두십니까? 둔감, 보통, 민감이 있죠. 민감으로 두시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운전할 때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여러분은 테슬라의 속도를 감안해서 가장 최적의 경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지 않습니까?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충을 하고 싶다, 100% 완충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배터리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충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100% 완충 후에 여러분이 어딘가를 지금 가셔야 된다, 그러면 그 가시는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배터리 충전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류량을 컨트롤해서 그 시간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하 주차장이나 자주 가시는 주차장의 어느 그 한 구석만 가면은 자동으로 미러가 접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그 자리에 가서 사이드 미러를 접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사이드 미러를 실제 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접히게 되는 거죠. 그게 불편해서 방지를 하고 싶으시면은 사이드 미러 접기에서 다시 한번 눌러서 그 저장된 위치를 해제하십시오. 그러면은 다음부터 그 위치에서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요즘 출시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은 변속기가 디스플레이로 옮겨졌죠. 이게 편할 때도 있고 하지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변속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가 문제가 생기거나 변속기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의 테슬라 차량에는 이 변속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핸들의 좌우 조그 버튼을 같이 꾹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변속기들이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꿀팁 3종 세트를 한 번에 완주하셨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의 테슬라 라이프에 치트키가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취향 저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아끼지 말아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태티비였습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드라이빙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